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 또 경매 투자 해야 되는데 어떠한 절차를 갖고 물건에 대한 분석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낙찰받고 싶다, 또는 상가를 낙찰받고 싶다, 또는 은평구의 구파발역 근처에서 나는 아파트를, 또는 나는 오피스텔을 낙찰받고 싶다, 또는 일반 매매로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투자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한다, 또는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사전에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다음에 카카오나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를 통해서 그 부동산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케이션, 즉 입지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놓고 확대했다가 축소하면서 확대 축소를 해가면서 일단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서 부동산 중개업자분한테 이제 브리핑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나눠주는 이런 지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이를테면 뭐 구파발역 옆에 뭐 롯데몰, 성모병원, 그 다음에 이를테면 이말산, 그 다음에 아파트 등등, 이런 얘기를 저희가 또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김포에 뭐 구례를 갔다 그러면 구례역, 그 다음에 구례의 상권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사전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위치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건 좀 별로인 것 같다를 먼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제가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 또는 오피스텔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을 할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손품을 집에서 반드시 팔고 가야 한다. 그래서 아파트라면 지도를 통해서 역세권인지, 무슨 역에서 도보로 몇 분 거리인지, 또 근처에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편의시설, 근처에 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백화점, 이런 것들이 어디 있을까? 또 대형 도서관, 대형 서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을까? 또 더불어서 근처에 산, 강, 쾌적성은 어떨까? 녹지 비율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체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사전에 좀 해놓고, 이후에 더불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물건 분석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역시 사전에 손품. 그래서 어떤 아파트가 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뭐 네이버 부동산, 뭐 호갱노노 다 확인 가능하죠? 어떤 아파트, 단지의 크기, 브랜드, 언제 지어지고 뭐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손품을 좀 팔고 현장에 직접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가지고 왔던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단지의 크기라든지 이런 건 다 이미 사전에 손품 해온 거니까 가보니까 이제 분위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지하 주차장에 갔더니 차들이 이런 차들이 있구나, 생활 수준을 약간 염탐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차장의 어떤 여력, 그 다음에 층과 향, 이런 것들. 그래서 앞에 뻥 뚫리는데 이를테면 골프장 뷰가 보인다, 산이 보인다, 강이 보인다. 아니다, 앞에 다른 동으로 딱 막혀 있다, 다만 동간거리가 좀 넓어서 그래도 쾌적해 보인다, 너무 좁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해가 잘 안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분석, 물건 분석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사무소까지 들러서 그 단지에 대한 어떤 컨디션, 관리비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어디로 간다? 다시 지역 분석. 어디로? 중개업소로 가는 겁니다. 중개업소에 갈 때는 항상 마음의 준비, 나는 얼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살 거다. 이를테면 우리가 5억짜리 아파트를 가령 뭐 서울에 사러 간다. 대출이 40%밖에 안 된다. 그럼 5, 4, 20.
2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최소한 아파트를 살려면 못해도 내 돈이 3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가서 아파트 시세를 물어봐. 얼마 하나요? 5억. 그랬더니 중개업자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현금은 얼마를 갖고 계신가요? 예, 저는 1억 있어요. 나머지 4억 원은 대출 받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 아시겠죠? 네, 사전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중개사무소 가서 꼭 여쭤봐야 될 것은 그 지역의 개발 호재 전혀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그냥 다 얘기해 주는 거죠. 오히려 이 지역의 단점, 좀 아쉬운 점 또는 악재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습관을 꼭 가져야 된다.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전투비행장 근처에 대형 변전소 근처에 또는 대형 쓰레기장 근처에 이를테면 집을 또는 오피스텔을 사서 들어갔는데 사실 중개업자분한테 뭐라고 하기 약간 애매한 것은 그 거리가 이를테면 2km, 3km 근데 굳이 안 물어봤는데 중개업자분이 사실 그런 것을 대답해 줄 수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중개사무소에 들렀을 때는 물론 이제 실수요자인 것처럼 당연히 실수요자겠죠. 더불어서 오히려 호재보다는 악재를 좀 많이 물어보는 그런 습관을 좀 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개업자분들은 많은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의 평판, 그 오피스텔에 대한 평판,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로얄동, 로얄층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중개업자분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지역 분석, 물건 분석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 또 미래 가치 이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물건이 만약에 이제 경매로 나왔다면 이후에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과 명도 분석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데 일반 매매라면 그런 것들은 통상 매도인이 다 알아서 해준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경매라면 이제 입찰자, 즉 낙찰자가 알아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 흥정이 또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저도 이제 작년도에 어떤 아파트를 한번 관심이 있어서 살려고 했더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4억 원에? 그럼 안 팔 거야. 4억 1,000만 원. 그럼 순간 1,000만 원 올려서 사기는 어렵거든요. 한 3주 있다가 그래 4억 1,000만 원이라도 샀으면 좋겠다. 더 뜰 것 같으니까. 또 갔더니 4억 1,000? 안 팔아요. 이제 4억 3천. 야, 이게 흥정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반면에 경매는 그런 게 없습니다. 흥정이 전혀 필요 없죠. 국가에서 즉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흥정할 필요 없고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입찰해서 다만 낙찰 받을 수도 있고 낙찰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부동산 투자할 때 경매로 또 입찰하고 싶을 때 최소한 최초에 어떤 그 물건에 대한 분석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사전에 어떤 물건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손품, 그 다음에 직접 현장 답사, 그래서 정확한 분석 하에 매수하든 낙찰을 받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버는 재미를 꼭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설춘환 캠퍼스와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는 설춘환 캠퍼스!